자, 이 양심수 관련 행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통합진보당 우리 한번 다뤘었죠? 해산과정이 김기춘 기획작품이었다는 것이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나왔었다고 이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김재현 전 의원과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이 일하는 동안 안종범 전 수석이 남긴 종범실록처럼 업무 일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 업무 일지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그 김영환 씨의 부모님이 이 다이어리를 공개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업무일지가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7개월 분량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7개월 동안 무려 45군데에 발견이 됐고 45군데 등장을 했다? 네. 통합진보당 또는 내란모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특히 지난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혹을 다룬 선고기 미리 알고. 판결은 이번에 우리가 탄핵될 것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데 일정까지도 그때는 언제 나온다, 어떤 판결이 나온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다이어리에. 그 말씀은 다 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까 양심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발판으로 해산의 발판으로 삼았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부분만 일부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들 중에서 국정원 TF가 만들어져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다뤄지고 있고 조사가 시작됐죠. 예컨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들도 국정원 조작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전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청와대의 공작 여러 음모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22일 공개된 거에는 통합진보당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어떤 보도 나온 것 중에 국정원 아직 TF에 없습니다. 네. 밝혀야 될 이제 사안 막 중에 시작하는 과정인데 아직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좀 크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네네. 양심수라고 하니까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가 양심이야. 자기가 자기 주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양심수예요. 착한 게 양심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양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 자기 신념에 따른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게 그냥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는 양심이 착하냐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니까 착한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양심수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2014년 9월에는 14가지 정도 사건들을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통합진보당 사건과 아로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 있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년 후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14년 6월 25일과 8월 25일에 있었던 업무일지입니다. 6월 25일에 보면 8월 중순경에 서증조사 등의 절차들이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8월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28일에 아로 사건 항소심 결심이 있기 때문에 8월 5일쯤에는 뭐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 기록이 이런 얘기들을 재판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민정수석이 챙기고 있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8월 25일 정확하게 2달 후에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라. 그래서 법무부 TF와 접촉을 하고 다양한 홍보, 여론전 같은 걸 펼쳐라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대로라면 8월 11일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내란음모가 있었다고 떠들썩하게 큰 중죄를 지었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8월 11일에 내란음모가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죠. 네. 일단 항소심에서 그 당시에 무죄가 났고 나중에 그리고 아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몰라요. 잘. 왜냐하면 그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해산된 것만 대대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다 유죄가 났겠거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해산이 빨라졌죠. 그래서 당시에 긴급하게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청구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인데 청구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수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증인도 갑자기 바꾸고 서증 내용도 바꾸고 막 바꾸게 되는데 저희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재판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바꾸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법무부가 증인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봤더니 이미 저렇게 이 8월 11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전수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지원 방안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마련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 집중 관심 사항인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대선 토론 때 복수를 한 거죠. 실제 그 복수를 하는데 그 총괄 기획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단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끊임없이 체크해 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언제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도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네.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가 하는 내용을 새로 가져왔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탄원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탄원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요. 네. 당시에 목사, 주교, 스님 이렇게 예, 등장하니까. 종교계의 가장 높으신 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특히 8월 중순에 교황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저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계까지 자신들의 정치 공작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관련 기고문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종교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먹힐까봐 네. 선처 탄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네. 그러니까 논평 몇 군데서 했어? 네 군데 체크한 거죠. 언론까지 네.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석기 선처를 또 탄원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반박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얘기를 끊으려면 너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거야? 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사실 기본적으로 다 비겁하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사안은 이게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김기춘의 기획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정당, 합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을 공중분해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게 민주주의 프레임이죠. 그렇죠. 이 프레임이 진 거예요. 지난
지난 박근혜 정권 사이에는 여전히 그거 정당 빨갱이들이니까 해산 잘한 거지 라고 말해버리는 게 훨씬 자기가 안전해지는 길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이스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훌륭한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해서 우리를 그 틀 속에 프레임 속에 강력하게 가둬놓고 정작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가둔 남자 여자 박근혜 김기춘 감옥 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식의 감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거잖아. 통합진보다 막 말해도 돼. 근데 그 프레임에 덫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소신을 얘기해 주셨던 분 중에 2014년 11월 해산 직전에 문재인 당시 벨씨 가서 얘기하고 있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는 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니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김희수 그 헌재소장 지명을 할 때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수 의견을 낸. 그나마 이 관련해서 언급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 양반 비겁하진 않아. 아니, 그 건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김희수 헌재소장 반대하는 논리 중에, 너 그때 통합진보당에 해산에 반대하잖아. 해산 반대하는 소수 의견 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맡아?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죠. 김기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이분은 왜 나왔냐 이거지. 같이 자기 사연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금 말씀하셨던 그 통합진보당의 2013년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그리고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저는 그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저도 현재 그 남편과 똑같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뭘 했길래 남편도 가고 본인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에 정말 뭐 숫자로 셀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 6시에 저희 숫자로 셀 수 있겠지. 정말 셀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국정원하고 차들과 뭐 이제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아이들 유치원 버스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십 명 집 이상. 안에 제가 17평, 18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아파트에 저희 마루에만 한 20명 넘게 국정원 마루에만. 직원들이 오셨어요. 네. 새벽 6시에 네, 들어왔었고 그 외에도 그 밖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숫자의 뭐 국정원과 또 뭐 협조를 나온 경찰 골목이 꽉 찼다. 네. 그리고 또 의아했던 거는 같은 시간대 거의 국정원이 들어닥쳤을 같은 시간대에 뭐 TV조선이라든지 그런 언론사들이 이미 집 앞에 이제 와 있고 정말 저희가 뭔가 우리 혐의가 뭐지라고 알기도 이전에 벌써 언론 TV를 트니까 저희 남편의 혐의가 막 나오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국가전복 세력, 내라는 뭐. 정말 뭐 국가 전복을 획득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괴물로 이렇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사건에 이제 아직도 그 피해로 뭐 구속되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이 그분들만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 역시도 저를 비롯한 저희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이었던 홍성규 대변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아직도 그 재판 나머지 사람들 재판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재판 그럼 본인도 곧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변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힘겨운 사실은 싸움을 해왔었고 아무도 사실은 안 도와줬겠지. 정말 두려운 거는 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국민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통합정부보다 소속이었다고 하면 왜냐하면 김재현 전 의원이 나만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 딴 사람 안 만나주거든. 통합진보당과 엮이면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가장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를 해명해야 될지조차를 가늠할 본인이 수 그러면 없을 한 일은 뭐예요? 본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죠? 그 행사에 저희 참여했다? 아시다시피 내란 음모는 없었고 아로는 없었다라고 이미 대법원에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 내란 음모와 관련된 걸로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으로.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재판장 안에서 여전히 그날의 2013년 내란 음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했던 장소에 참여했다? 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네. 그와 같은 뜻에 동의하느냐를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가 관련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재판장 안에서 검찰의 그런 소위 말하는 사상검증 국가보안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재판장 안에서 혐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올가매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덫을 씌우고 있는 그 상황이죠.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났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묶은 다음에 실제 묻는 건 그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해서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안에서도 저희 또 그날의 강연록을 또 저희가 다 들어야 하는 네, 뭐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던 비록 사람들조차 대법원에서는 알아도 없다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국가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이미 지금 감옥에 다 가 계시잖아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이 이미 사법 책임을 지고 감옥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연대 책임이라고. 아니 보통 같은 사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 강연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갔으면 뭐 부인은 정상을 참작한다든 그런 거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상 참작은 구속 여부 정도만이지 아예 그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저희 그 남편이 이제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부인 부부가 서로 어떻게 다 서로를 위하고 공유하겠지. 거짓말 하겠지라고. 거짓말 하겠지. 이런. 그래서 이 사건에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좀 와주세요. 아니 근데 양심수에는 통합진보당 관련자들도 있는 것은 있지만 아닙니다. 네,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고 다른 분들은 충분히 지지받거나 그 분들에 의해서 기억되겠지만 통합진보당은 아니거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촛불 때 있었죠. 네. 촛불 때도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통합진보당 얘기만은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촛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됐었죠. 뭐 금기어야. 이 기회에 당원으로 가입하세요. 아니 지금 당이 가입하죠? 없어졌는데 네, 통합진보당은 없어, 이제. 없어지고 네. 네. 통합진보당도 없어지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국회의원도 없고 지방의원 수백 명이 되던 지방의원들도 다 직위 호소할 때도 없죠. 예, 이제 정말 사실은 호소할 때도 구심점도 없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미 파파이스밖에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라도 하려면 국회의원 내가 지난번에 나와서 못 물어봤는데 국회의원 이제 관두고 나서 뭐 먹고 살아요? 진짜 벌써 한 2년 6개월 지나서 저도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알아봤는데 저를 써주는, 고용해주는 사람이 그렇지. 없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잖아. 예, 뭐 빵집 아르바이트부터 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결국은 저의 실체를 모르는 그 신문 배달 일을 작년 이제 여름 가을까지 몇 달 했었어요. 신문 배달? 네. 국회의원 하다가 조선일보부터 모든 신문 배달. 20여 종의 신문들 배달도 신문 배달 하고. 하다가. 네, 지금은 지난 연말부터 조그만 동네 책방 차려가지고 그것도 뭐 돈은 안 됩니다만. 아니 온라인 서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책방으로 돼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방송 나오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날 그냥 전화 와서 아무 책이나 10권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후원한다? 의정부에 있는 인생서점이라는 곳입니다. 네,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미 사실은 통합진보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간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짝. 아니, 최소한 모른 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직접 가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정도 관심은 보여줘도 된다. 오늘 나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어떻게 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역사에 이미 그 확인된 바처럼 그 전두환 대통령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살인범도 무죄에 가까운 그 2년만 살았잖아요, 감옥에서. 그 무기징역을 받고도 2년만 살고 사면복권이 됐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어떠한 정치 활동에서 정당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과도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라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에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정치 안에서 그 처벌받아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감옥에 가둬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말 유례 없이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저희 통합진보당의 관계자들이 4년씩 지금 아직도 감옥 안에 있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 특히나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에 정말 국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좀 박수도 치시고 정말 개혁 과제를 잘 해낼 거다라는 희망이 정말 많으신데 저희는 정말 이 양심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끌면 끌수록 정말 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정말 도와주십사 나왔고요. 다행히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광화문 촛불 국민들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데 뒷받침을 묵묵히 해주셨던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정말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안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라면은 언젠가는 정말 국민분들이 기뻐하시는 이 새로운 문을 연 이 시대에 저희 양심수들도 그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계기가 저희가 항상 어느 구석에서 저희들끼리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촛불 들고. 그리고 저희들 가족들 부인들끼리만 정말 목나와 외쳐왔었는데 이런 광장이 열려서 그 광장 안에 저희들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눈물겹습니다. 네, 꼭 도와주셔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정말로 이런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현 의원도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사실 이게 당이 해산된 지도 2년 반이나 지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피해자의 신분으로 이런 곳에 나오고 다른 분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가을, 겨울, 봄까지 촛불 들면서 고생 하셔서 좀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우리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10만 명의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가족들로부터든 주위 사람들부터든 받았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는 과정에 저는 시작이 양심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나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이제 그 심금을 울렸던 장면 중 하나가 5.18 행사 때 유가족분 이렇게 안아주셨었잖아요. 국가의 폭력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국가가 괜찮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수에 사면 박근혜의 공작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사면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당이 없어진 당을 어떻게 다시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는 게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 돈만 보내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잊지 않으면 돼요. 적당히 어디 한 구석 기억에 두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정말로 등장할 때, 한마디 정도 보태주는 거? 볼테르 얘기로 끝내세요. 예. 볼테르요? 예. 뭐라고 했잖아. 찾아봐요. 유명한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혹여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여기 정도 찾아가는 것, 혹은 홈페이지 정도 가보는 것, 그 정도라고 봅니다.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다뤄지고 있고 조사가 시작됐죠. 뭐 예컨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들도 국정원 조작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 내라는 모 사건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전말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청와대의 공작 여러 음모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과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22일 공개된 거에는 통합진보당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어떤 보도 나온 것 중에 국정원 아직 TF에 없습니다. 네. 밝혀야 될 이제 사안 막 중에 시작하는 과정인데 아직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좀 크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네네. 양심수라고 하니까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가 양심이야. 자기가 자기 주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양심수예요. 착한 게 양심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양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 자기 신념에 따른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게 그냥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는 양심이 착하냐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니까 착한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양심수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걸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근데? 2014년 9월에는 14가지 정도 사건들을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통합진보당 사건과 아로 사건,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 있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라는 모 사건은 2013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년 후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14년 6월 25일과 8월 25일에 있었던 업무일지입니다. 6월 25일에 보면 8월 중순경에 서증조사 등의 절차들이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8월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28일에 아로 사건 항소심 결심이 있기 때문에 8월 5일쯤에 대통령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대선 토론 때 복수를 한 거죠. 실제. 그 복수를 하는데 그 총괄 기획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단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끊임없이 체크해 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언제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도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그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도 미리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가 하는 내용을 새로 가져왔네.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에 탄원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탄원서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요. 당시에 목사, 주교, 스님 예, 종교계의 가장 높으신 분들께서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특히
뭐 8월 중순에 교황 방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저렇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계까지 자신들의 정치 공작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관련 기고문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종교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먹힐까봐 네. 선처 탄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네. 그러니까 논평 몇 군데서 했어? 네 군데 체크한 거죠. 언론까지 네.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이 이석기 선처를 또 탄원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반박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얘기를 끊으려면 너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거야? 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사실 기본적으로 다 비겁하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 사안은 이게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동조하느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김기춘의 기획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정당, 합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을 공중분해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게 민주주의 프레임이죠. 그렇죠. 이 프레임이 진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권 사이에는. 여전히, 야, 그거 정당 빨갱이 드니까 해산 잘한 거지. 라고 말해버리는 게 훨씬 자기가 안전해지는 길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이스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훌륭한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해서 우리를 그 틀 속에 프레임 속에 강력하게 가둬놓고 정작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가둔 남자 여자 박근혜 김기춘 감옥 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식의 감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거잖아. 통합진보당 막 말해도 돼. 근데 그 프레임에 덫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소신을 얘기해 주셨던 분 중에 2014년 11월 해산 직전에 문재인 당시 벨씨 가서 얘기하고 있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는 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니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김희수 그 헌재소장 지명을 할 때도 통합진보당 해산에 소수 의견을 낸. 그나마 이 관련해서 언급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 양반 비겁하진 않아. 아니 그 건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김희수 헌재소장 반대하는 논리 중에 너 그때 통합진보당에 해산에 반대하잖아. 해산 반대하는 소수 의견 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맡아?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죠. 김기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이분은 왜 나왔냐 이거지. 같이 자기 사연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금 말씀하셨던 그 통합진보당의 2013년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그리고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저는 그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저도 현재 그 남편과 똑같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뭘 했길래 남편도 가고 본인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에 정말 뭐 숫자로 셀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 6시에 저희 숫자로 셀 수 있겠지. 정말 셀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 자, 이 양심수 관련 행사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통합진보당 우리 한번 다뤘었죠? 해산 과정이 김기춘 기획 작품이었다는 것이 고 김영환 다이어리에 나왔었다고 이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김재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김재현 전 의원과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이 일하는 동안 안종범 전 수석이 남긴 종범실록처럼 업무 일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 업무 일지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그 김영환 씨의 부모님이 이 다이어리를 공개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업무 일지가 2014년 6월 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7개월 네. 분량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7개월 동안 무려 45군데에 발견이 됐고 45군데 등장을 했다. 예, 통합진보당 또는 내란모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특히 지난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의혹을 다룬 선고기 미리 알고 판결은 이번에 우리가 탄핵될 것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데 일정까지도 그때는 언제 나온다 어떤 판결이 나온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다이어리에. 그 말씀은 다 드렸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까 양심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해산의 발판으로 삼았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부분만 일부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들 중에서 국정원 TF가 만들어져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은 뭐 증인 신문을 하고 공판 기록이 이런 얘기들을 재판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민정수석이 챙기고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8월 25일 정확하게 2달 후에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라. 그래서 법무부 TF와 접촉을 하고 다양한 홍보, 여론전 같은 걸 펼쳐라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대로라면 8월 11일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내란음모가 있었다고 떠들썩하게 큰 중죄를 지었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8월 11일에 내란음모가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죠. 네. 일단 항소심에서 그 당시에 무죄가 났고 나중에 그리고 아로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몰라요. 잘. 왜냐하면 그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해산된 것만 대대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다 유죄가 났겠거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산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해산이 빨라졌죠. 그래서 당시에 긴급하게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청구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인데 청구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수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증인도 갑자기 바꾸고 서적 내용도 바꾸고 막 바꾸게 되는데 저희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재판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바꾸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법무부가 증인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봤더니 이미 저렇게 이 8월 11일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한 전수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지원 방안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마련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 집중 관심 사항은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